이게 뭐야? 진짜 웃기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복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알림 몇 개나 확인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저희 일상은 늘 바쁘고 정신없는 상태가 기본값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눈과 머리가 쉴 수 있는 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산성을 더 끌어올리는 준비가 아니라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 여유를 가지고 멈출 수 있는 기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디붐 픽수 64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도트 형태의 LCD 정보용 디스플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픽수 64 역시 시계나 주식 정보, 구독자 수 같은 각종 위젯을 표시하는 용도의 제품이겠다고 자연스럽게 예상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구독자 수나 간단한 데이터를 띄워두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본 뒤에 내린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픽수 64의 중심은 정보 전달 그 자체라기보다는 공간의 인상을 바꿔주는 픽셀 오브제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의 가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주느냐에 있기보다는 그 공간에 어떤 분위기와 여유를 만들어주느냐에 있다고 보시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 관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스를 열고 제품을 설치해 보시면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실제 크기와 존재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제품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두었을 때, 선반에 올려두었을 때, 혹은 벽에 걸었을 때 같은 화면임에도 공간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바뀌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배터리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전원을 상시 연결해 두어야만 동작하는 완전한 거치형 디지털 프레임입니다. 또한 픽셀 아트 변경이나 시계, 정보 위젯 같은 주요 기능을 사용하려면 와이파이 연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는 앱에서 초기 설정된 페이스 화면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휴대용이나 야외 사용을 전제로 한 제품이 아니라 전원과 와이파이를 연결해 한 자리에 상시 설치했을 때 가장 가치가 살아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그 공간의 인상이 한 단계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직 앱을 통해서만 모든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픽셀 아트 선택, 시계나 위젯 페이스 변경, 화면 밝기와 전원 방식 설정까지 전부 앱에서 이루어집니다. 앱 안에는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다양한 페이스와 픽셀 아트들이 정리되어 있고 마음에 드는 화면을 골라 바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사용 흐름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기능이 한 화면에 많이 모여 있어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자주 쓰게 되는 메뉴는 페이스 선택과 픽셀 아트 설정 정도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그날 기분에 따라 화면을 바꾸는 정도로 가볍게 사용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설명할 때 기능보다 먼저 감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러운 창문을 닦는 그림, 샌과 치료의 영상, 토토로, 귀여운 고양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 로고 같은 픽셀 아트들을 틀어두면 이 화면은 그 어떤 알림도 보내지 않고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틀어두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휴식을 위해 스마트폰을 켰다가 또 다른 정보와 자극에 휘말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픽수 64는 한번 설정해두면 그 자체로 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한번 사고 끝나는 물건이라기보다는 픽셀 아트를 계속 바꿔가며 즐기는 살아있는 오브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작업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이 화면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정보 기능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구독자 수나 간단한 수치를 띄워두는 것만으로도 영상 배경이나 작업 환경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보 기능을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양념처럼 사용하는 쪽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숫자보다 픽셀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픽수 64는 감성적인 만족감은 분명하지만 앱 사용성과 연결 부분에서 불편한 점도 사실입니다. 앱이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해 처음 사용하면 어디서 하는 거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와이파이 연결 과정이 잘 동작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꼬였을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리셋하거나 공식 가이드에 안내된 초기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첨을 화면을 보면 생각보다 픽셀이 너무 커서 이게 정 영 별로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넣었을 때 이 픽셀이 커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거에 맞춰서 작업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거 적응되면은 아주 편하고 좋은데 처음에 아마 픽셀이 깨지는 거 너무 싫다 이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픽스 64는 외부 툴이나 스크립트를 이용해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나 자동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거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고 대부분의 분들께는 기본적인 픽셀 프레임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픽스 64는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정보의 호 속에서 잠깐 빠져나올 수 있는 감성 돋는 화면을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바쁜 하루 중 눈이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준 것, 저는 그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이나 방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영상이나 작업 공간에 움직이는 포인트가 필요하신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성도 높은 정보 대시보드를 기대하신다면 이 제품은 다소 다른 방향의 물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초보강 채널에서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리뷰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의 방향을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초보강이었습니다.